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영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주변에서 나도 좀 트레일러닝 좀 해보고 싶은데 신발 하나만 추천해줘 한다면 어떤 신발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미대영은 어때요? 일단 초보자가 신으려면 첫 번째로 발이 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쿠셔닝이 너무 단단하거나 빠른 레이싱에 맞춰진 신발은 추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 또 좋은 평들이 많은 그런 신발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미대영이 말한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서 트레일러너라면 모를 수 없는 스테디셀러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은 호카를 상징하는 모델이면서 호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레일러닝화 스피드고트 6 리브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러닝을 즐길 수 있다는 모토 아래 탄생한 호카는 다양한 러닝화와 레이싱화 모델도 많지만 호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건 단연 트레일 러닝화겠죠.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스피드고트는 호카의 DNA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스피드고트는 트레일 러닝의 살아있는 전설, 호카의 첫 번째 후원 선수인 칼 멜처의 닉네임인 스피드고트를 그대로 채용해서 만들게 된 모델입니다. 스피드고트 6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호카의 첫 번째 후원 선수였던 칼 멜처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피드고트 칼이라고 불리는 이 칼 멜처 선수 업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100마일 대회 우승 기록이 세계 최다 기록인데요. 무려 45번이나 있고요. 미국의 3대 장거리 트레일로 불리는 PCT, CDT, AT 중 거리 약 3,540km, 미국의 총 14개 주를 통과하는 미국 동부 하이킹 트레일 AT 코스 세계 최고 기록을 위해 이 칼 멜처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완주는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54일 만에 완주,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페이스가 늦어져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그의 세 번째 도전으로 45일 22시간 38분이란 대단한 기록으로 드디어 코스 레코드에 성공합니다. 이 기록은 7, 80km 정도의 거리를 매일 달려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으로 감히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이때 칼 멜처가 완주를 위해 준비한 신발이 바로 본인이 호카와 함께 만든 스피드고트였고 준비된 스피드고트만 무려 18켤레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칼 멜처로 인해 탄생한 트레일 러닝화가 바로 스피드고트. 그리고 스피드고트의 근본에는 칼 멜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울트라 트레일 러너의 이름을 가진 호카의 스피드고트 6번째 모델, 새로 출시한 뉴 컬러와 함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고트는 트레일 러닝 하긴 하지만 등산이나 하이커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예전에는 등산화나 트레일러닝화나 대부분 지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미드솔이 대부분이었는데 부드럽고 쿠셔닝이 좋은 스피드고트가 완전하게 차별화된 그런 신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고트는 기본적인 모델인 레귤러 핏부터 발 볼이 넓은 와이드 핏도 있고 스피드고트 고어텍스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스피드고트 미드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을 보면 트레일 러닝과 하이킹의 경계 없이 편안함으로는 진짜 초보자나 숙련자까지 만족시키는 정말 손에 꼽히는 진짜 전천후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6로 다시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우선 미드솔의 스택이 후족부가 32mm에서 40mm로 그리고 전족부가 28에서 32mm로 높아졌고요. 오프셋도 4mm에서 5m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드솔 폼은 전작과 동일한 압축 성형 EVA 폼을 사용을 했고 스택이 더 풍부해졌지만 무게를 줄이는 데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 스피드고트 6를 신었을 때
때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스펙을 전혀 사전에 찾아보지 않고 딱 그냥 신었는데 약간 폼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미드솔이 이렇게 높아지면 좀 답답하고 어색하고 또 구름성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5보다 더 달릴 때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피드고트 6가 버전업 되면서 눈에 띄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퍼인데요. 저는 어퍼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래형이. 어퍼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작에서는 약간 니트 소재의 느낌이 있는 이중 레이어드 자카드 메쉬를 사용을 했고 편안함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리는 중에 발을 잡아주지 못하고 좀 앞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6로 버전업이 되면서 5보다는 좀 더 얇고 가볍지만 더 튼튼한 우분 텍스타일 어퍼로 바뀌었고 발에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도 그 달릴 때 발이 좀 쉽게 밀리거나 하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6로 바뀐 어퍼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어퍼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분적인 디테일에 따라서 발의 착화감 자체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슈레이스와 요 홀 부분을 보시면 전작에 비해 조금 더 견고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발가락 위쪽에 있는 이 뱀프 부분은 발가락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왔고 넓이가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길이도 조금 길어졌고요. 그리고 요 토 범퍼 이 부분이 상당히 견고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에서는 약간 테이핑 느낌으로 그냥 얇게 한번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6의 토 범퍼는 상당히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발가락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만져봤을 때 견고하게 단단하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네네. 또 발의 움직임을 안정감을 잡아줄 수 있는 프레임이 이 어퍼 내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퍼 안쪽으로 빛을 비춰서 보시면 토범퍼 외에도 발의 양쪽으로 대문자 N자 느낌 모양으로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피드고트 6가 5보다 테크니컬한 지형에서 발의 움직임을 잘 잡아줘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역시 비브람 메가그립 트랙션 러그를 채택하였고요. 스피드고트의 이름답게 염소의 발굽 모양을 모티브로 한 모양의 러그가 특징입니다. 전작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 러그 방향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전작 5의 경우에는 전족부를 보시면 방향이 앞으로 향한 러그와 뒤로 향한 러그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의 접지는 약간 지면을 움켜쥐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피드고트 6의 러그를 보시면 전족부의 러그는 앞으로, 후족부의 러그는 뒤로 향해서 확실히 러그의 방향이 분리가 확실히 되었고 좀 더 촘촘해지면서 전작 5의 느낌처럼 움켜쥐는 느낌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저는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진 방향에 힘을 실어주면서 놓칠 수 있는 안정감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측면 러그를 추가하면서 접지력과 안정성까지 신경 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대형은 이 아웃솔 느낌 어땠어요? 보통 트레일에서 달리다 보면 지형 조건 때문에 발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착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신작 아웃솔은 미드솔의 측면까지 아웃솔이 이제 살짝 위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미드솔의 내구성도 좀 더 신경을 쓴 모습이고 실제 트레일에서도 다양한 착지에 대비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늘 이렇게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려서 딱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디테일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포와 힐컵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설포 부분을 보시면 전작과 동일하게 내부에 거시텅을 사용해서 좀 더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착화감을 만들어 주었고요. 설포의 슈홀 부분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발등의 윗부분에 호카의 시그니처 날개 모양에서 착안된 두툼한 패딩을 덧대면서 좀 더 안정된 착화감을 플러스해 주었는데요. 이 설포의 패딩으로 인해서 끈을 묶었을 때 발등이 정말 편안하게 착하고 고정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컵 부분은 전작과 동일하게 신고 벗기 편안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전작에 없던 요 힐탭이 추가되면서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큰 변동 없이 안정성이 강화된 힐 카운터로 인해서 발을 편안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힐컵 내부에 패딩 처리가 충분해가지고 신었을 때 실슬립이 일단 없고 그리고 락다운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안정감 있게 느껴졌고,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이제 6로 버전업이 되면서 힐컵 이 좌우에 패딩이 조금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러너스 루프로 신발끈을 조였을 때 힐컵의 요 부분, 요 부분이 복사뼈 아랫부분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설포의 길이가 조금 짧아요. 네, 네. 좀 짧아요. 네, 저도 느꼈어요. 네, 설포의 길이가 좀 짧아져가지고 마찬가지로 러너스 루프로 묶었을 때 이 마지막 줄이 이 설포를 넘어서 올라오면서 그거로 인해 약간 불편함?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설포를 왜 좀 이렇게 짧아졌을까 하는 의아함은 조금 저도 있었어요. 명실상부 안정감과 편안함으로 더 먼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호카의 스테디셀러 스피드고트 6의 중량은 280ml 기준 278g입니다. 전작보다 10g 이상 줄어든 무게인데요. 미드솔의 스택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더 줄어든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단단하고 안정적이면서 무게도 줄였다는 것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스피드고트 6는 기존의 풍부한 쿠셔닝에 많은 부분이 좀 더 테크니컬적으로 플러스가 된 느낌을 받았는데요. 단단한 요 토 범퍼, 그리고 패딩 처리된 부분, 그리고 어퍼 내부의 고정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의 업데이트로 전작만큼 확실히 부드러운 착화감은 아니지만 신었을 때 내 발을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미대용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착화감도 그렇지만 발볼이 일단 조금 살짝 좁게 나온 느낌이 있어요. 살짝. 네. 네. 발볼의 넓이는 사이즈를 변경할 정도로 뭐 좁아진 건 좁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신에 토박스가 이 뱀프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해지고 편안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위해서 좁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미드솔이 아래로 갈수록 좀 넓어지죠. 사다리꼴 모양으로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들 때문에 주행을 할 때도 정말 빠르고 민첩한 느낌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정말 안정적인 느낌, 보호받는 느낌 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스피드고트 6가 사실 여태까지 나왔던 스피드고트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5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거든요. 쿠셔닝도 풍부하고 좋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편하기만 한 느낌이 사실 저는 있었기 때문에 레이스에서는 신은 적이 없어요. 스피드고트 5를. 근데 이번에 나온 6가 쿠셔닝도 괜찮고 안정감도 좋으면서 민첩한 느낌이 진짜 살짝 첨가된 이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동해 스카이 레이스에서도 스피드고트 6를 신었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옛날부터 스피드고트를 좋아했던 분들은 진짜 전작만 못하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미대형은 어떻게 느꼈어요, 이 부분? 저도 스피드고트를 접했던 게 5부터라서 잘은 모르지만 스피드고트 5가 발이 좀 다소 밀린다는 이슈가 있기야 했지만 일단 달릴 때 되게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5도 그랬고 이번에 나온 이제 6 버전업 되면서도 그렇지만
더 많은 유저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색들이 이제 계속 이제 씌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 스피드고트만의 색깔이 옅어지는 느낌.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피드고트 6 가격은 국내 가격으로 정가 205,000원입니다. 호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보통 반응성 좋은 레이싱 성격의 모델들이 20만 원 중후반대 이 정도를 호가하는데 스피드고트의 이 정도 스펙에 20만 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미대형, 이 스피드고트 6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트레일 러닝이 이제 미숙한 분들이나 이제 발목에 잦은 부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목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트레일 러닝화도 카보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이스 데이에는 그냥 카보나를 신으시고 평소 트레이닝의 목적이나 아니면 또 뭐 트레일에서 가벼운 러닝의 목적으로 스피드고트 6를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기록 경쟁도 열기가 높아지고요.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레이스 성격도 좀 추가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아예 레이싱화로 나온 모델들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달릴 때도 편하고 걸을 때도 편하고 또 둘 다 만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모델이 이 스피드고트 6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스피드고트 6 새로 나온 컬러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스피드고트 6 성격 잘 파악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